위쪽 설명할게요.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시조. 고려 중기에 생겨나 고려 말에 완성된 우리 고유의 정형시. 정형시의 체크. 정형시라는 것은 형식이 정해진 시예요. 형식이 정해짐. 조선시대를 거쳐 오늘날까지 창작되고 있는 우리 시가문학의 대표적인 관례이다. 신흥사대부들이 신흥사대부의 밑줄. 이 신흥사대부라는 건 양반이에요. 경기체감만으로 표현할 수 없는 자신들의 유교적 이념, 유교적 이념의 밑줄. 보통 유교적 이념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1번 동그라미 충, 1번 동그라미 충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번 동그라미 효. 2번이 혹시 어디 있어요? 그냥 네가 만들어. 쓰는 거예요. 1번 충, 2번 효, 3번 학문수양. 학문수양. 4번 동그라미 자연친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형식상의 특징 보겠습니다. 초장, 중장, 종장, 3장으로 구성되며 세 줄이란 이야기예요. 각 장이 2구씩 구성돼 총 6구, 6구의 체크. 그러면 초장에 2구씩, 초장에 2구, 중장에 2구, 종장에 2구라는 이야기입니다. 총 글자 수는 45글자 내외이며 3, 4조, 4, 4조의 음수가 사음보의 체크 4번 끊어 읽는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4번 뭐라고요? 끊어 읽어요. 종장의 첫 음보는 삼음절이라고 써주세요. 3글자여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산문의 이 몸이 죽어가서 보겠습니다. 그 고전 시간은요, 이제 제가 단어를 좀 설명할 텐데 단어 진짜 외워야 돼. 알겠지? 어차피 모르면 조져요. 이 몸이 죽어가서에는 죽고 나서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무엇이 될고 하니? 그러면 지금 죽었어, 안 죽었어? 지금은 안 죽었지. 그래서 가정법이라고 적어주세요. 아직 죽지 않았지만 죽게 되면 무엇이 될까 생각해 봤대. 봉래산 제일봉의 낙락장송, 송의 동그라미, 별표. 여기서는 핵심은 송이라는 단어입니다. 송은 송진가루 들어봤나요? 송진가루. 소나무 가루에 대한 이야기지. 네. 그래서 여기서의 송은 소나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소나무라고 써주세요. 소나무, 가로 열고, 지조절개. 지조하고 절개가 뭐랬죠? 을이라고 했어요, 을이. 우정이라고 보면 안 돼요. 배신하지 않는 게 지조절개예요. 힘들어도 굽히지 않는 것. 오키. 낙락장송이 되어 있어. 그래서 죽어서 뭐가 될 거래요? 소나무가 될 거래요. 백설, 흰 눈입니다. 가로 열고 겨울이라고 써주시고. 만건곤, 아까 만춘이 봄이 가득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 건곤은 하늘과 땅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늘과 땅에 대한 이야기가 건곤입니다.
근데 이제 많이 가득하다라는 의미였으니까 흰 눈이 하늘과 땅에 가득할 제어의 이는 때로 읽으시라고 했어요. 때, 뭐뭐 할 때. 독야청청하리라. 독은 홀로. 청청은 푸르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지다라고 보시면 되죠. 의지. 화자의 의지가 드러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이 내용을 잘 봐야 되는데 백설도 체크 한번 해볼래? 여기서의 백설은 시련을 의미합니다. 시련. 부정적 현실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소나무는 사철나무예요. 사시사철 늘 어때? 푸른색이야.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겨울이 와. 그러면 원래 나무들은 어떻게 해? 다 죽어. 완벽히 죽진 않지만 이파리가 다 떨어지죠. 그래서 색깔을 잃습니다. 근데 소나무는 겨울에도 어떻다? 푸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원래 겨울에서 내리는 눈은 죽음을 상징하게 되는 거지, 나무들의 입장에선.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아까 지조절개가 뭐라 했어요? 시련. 이런 게 왔을 때 굽힌다 안 굽힌다? 안 굽힌다. 그러니까 소나무 입장에서는 눈 내리는 게 시련인 거야. 오케이? 근데 본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른색을 유지하니까 굽힌 거야 안 굽힌 거야? 안 굽힌 게 되는 거지. 이해돼? 그래서 지조절개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소나무가 등장하는 이유는 원래는 죽어야 되는데 안 죽기 때문에 지조와 절개가 있다. 그래서 화자도 어떻게 살고 싶다? 소나무처럼 살고 싶다. 죽어서 소나무가 될 거예요. 지조절개를 잘 지킬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해됐나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93쪽입니다. 시조의 종류 보겠습니다. 평시조 3장 6구 45자 내외라는 형식을 지킨 시조이다. 평시조가 2개 이상 모여 한 작품을 이루면 2개 이상 모여 한 작품을 이룬다의 밑줄. 이거는 연시조가 됩니다. 연시조라고 적어주세요. 연시조. 그래서 이 부분은 뭐에 대한 이야기냐? 초장, 중장, 종장, 초장, 중장, 종장, 초장, 중장, 종장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시조를 연시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시조는요 원래 분연체예요. 분연체라고 적어주시고. 분연체요? 네, 분연체. 연이 구분되어 있는 형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연시조는 보통 시 아래마다 세 줄마다 1수, 2수 이렇게 써져 있거나 1곡, 2곡 이렇게 써져 있는 경우들은 대부분이 연시조들입니다. 알겠죠? 나중에 작품 보면 알아요. 어시조 보겠습니다. 엇나가다. 엇나가다라는 말 들어봤나요? 엇박자는 들어봤지? 정박이 있는데 하나가 톡 튀어나오는 게 엇박자지? 그래서 어시조는 원래 평시조는 3장 6구에서 초장에 2구, 중장에 2구, 종장에 2구 이렇게 해서 6구인데 갑자기 중장이나 이런 쪽이 한 구가 길어지는 걸 어시조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해됐나요? 툭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평시조 형식에서의 종장의 첫 구절을 제외한 부분, 그러니까 거기 종장의 첫 구절을 제외 밑줄. 그러면 뭐에 대한 이야기다? 종장의 첫 구절을 제외했으니까 초장이거나 중장이거나 하는 부분이 평시조보다 한 구 길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시조와 사설시조의 과도기적 형식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평시조에서 사설시조로 가는 과정의 하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됐나요? 근데 우리 아까 앞에서 원래 시조는 신흥사대부라고 하는 양반들이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쵸? 근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형식은 파괴돼야 돼, 안 돼야 돼? 파괴가 되기 시작해. 보통은 파괴가 돼. 왜냐? 처음에는 형식을 잘 지켰어. 그랬더니
왜 우리도 법을 뭐 예를 들어서 우리끼리 몇 시에 만나자 약속하면 처음엔 잘 지키잖아. 근데 어때? 점점 10분, 20분 늦게 되잖아. 이해돼? 그거랑 똑같은 거지. 그래서 형식이 점점 길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형식이 길어지면 양반만 불렀던 노래를 여자들도 양반 남자만 불렀던 노래가 양반 여자로 늘어나고 기녀도 늘어나고 평민이랑 천민들까지 다 가게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설 시조들은 평민들이 많이 썼습니다. 이해됐나? 그렇게 뭐 이해하시면 돼요. 나중에 어차피 계속 나와요. 사설 시조 보겠습니다. 평시조의 초장이나 중장이 2구 이상 길어진다의 체크. 2구 이상 길어진 시조의 체크. 그래서 조선 후기라고 되어 있죠. 조선 후기의 체크. 자, 그러면 조선의 전기와 후기는 어떻게 구별하냐? 거기 써주세요. 임, 병, 양, 란 네. 이후. 임, 병, 양, 란. 뭐 영상 보시면 있어요. 임은 임진왜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병은 병자호란에 대한 이야기예요. 임진왜란은 누구랑 싸웠죠? 거기에 왜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일본과 일어난 임진년의 전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병자호란에는 호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나중에 고전소설에서 호왕 이런 것들이 단어가 나올 겁니다. 여기서의 호는 오랑캐 호자 해서 청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기점으로 그 이후가 조선 후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작자미상 개를 열하문이나 보겠습니다. 열하문은 열하문의 빗줄 10마리입니다. 내용 볼까요? 개를 10마리나 기르되 요 개같이 얄미우랴. 요 개의 동그라미. 이 개가 제일 얄밉다는 이야기죠. 이해됐나요? 요 개같이 얄미울까? 라고 했어. 뭐냐? 의문문이다. 궁금하냐? 안 궁금하지? 그럼 무슨 법? 서리법. 초장. 네, 초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개가 시적 대상인 거예요. 왜? 여러 마리의 개 중에서 이 새끼가 제일 얄밉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 이해됐나요? 미운님이 오면은 꼬리를 회회치며 띠락, 나리띠락 반겨서 내닫고. 자, 미운님의 체크. 미워하는 놈이 오면 어쩐데? 반긴대. 고운님의 체크. 고운님은 곱다. 고운에서 왔죠. 그래서 사랑하는 님입니다. 사랑하는 님이 오면은 뒷발을 버동버동 무르락나르락 캉캉 짖어서 돌아가게 한다의 체크. 어때요? 내 마음과 똑같이 행동하는 놈인가요? 나랑 반대로 행동하는 놈이지? 그래서 이 새끼가 밉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쉰밥, 쉰밥의 체크. 쉰밥 들어봤어요? 음식이 쉬었다라는 말 들어봤나요? 뭐예요? 상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쉰밥은 상한 밥이죠. 상한 밥이 그릇그릇 난들이라고 하니까 그릇그릇 난들은 엄청 그릇이 많이 났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쉰밥이 많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쉰밥이 그릇그릇 많다고 해서 너 먹일 줄이 이시랴의 밑줄 있겠는가? 없다는 이야기죠. 마찬가지로 서리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화자는 여성 화자겠지. 임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아까 말했어.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주로 누가? 여성이 많이 한다고 했어요. 근데 나는 내가 좋아하는 애가 오면은 쫓아내고 내가 싫어하는 놈 오면은 반기고 하는 이 개가 너무 얄미워. 꼴보기 싫은 거야. 그래서 어쩐다? 상한 밥이 나온다고 해서 널 줄 리가 없다. 너는 그걸 먹을 자격도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해됐어? 오케이. 시조의 변화 보겠습니다. 고려시대 고려에서 조선으로 왕조가 교체되는 시점에서
왕조 교체의 밑줄. 춤과 의라는 유교적 이념을 다른 시조와 늙음을 한탄하는 시조. 거의 체크. 절이가 탈로가. 탈로는 늙은 걸 한탄한다 이런 의미예요. 조선 초기 신흥사대부가 유교적 이념과 검소한 생활 태도를 강조하고 자연을 예찬하는 내용의 시조를 창작하였으며 기생이 시조를 향유의 밑줄. 기생이 뭔지 아나요? 술집. 네, 지금으로 말하면 술집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의 술집 그 여성과 이 조선시대의 술집 여성은 차원이 달라요. 조선시대의 술집 여성은 공부도 엄청 잘해야 되고 음악도 잘해야 되고 미술도 잘해야 되고 걔네끼리 시험을 봐. 그래서 들어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과는 조금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로 열고 기생의 대표적인 기생들이 좀 있죠. 황진이, 황진희요? 황진이, 그리고 계랑. 계란할 때 계자입니다. 계랑, 그리고 홍랑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그거 유명한 이 사람 어? 이 사람 누구 대표적이에요? 황진이가 누구 안고 바다 뛰어들잖아. 아니야, 그건 논개야. 아, 넘게요? 논개. 왜? 왜 유명하냐면 원래 이제 기생들이 글을 한자를 쓰기 시작해. 양반들이랑 술 먹고 노느라. 근데 그 술 먹고 노는 기생들 중에서 남겨진 작품이 대부분 이 세 명의 그 기생들 작품밖에 없어. 나머지 기생들이 쓴 시들은 남아있질 않아. 버렸어요? 사실은 그냥 뭐 문학성이 없다고 하고 그냥 이 찌끄러기 같은 글을 이런 느낌이었지. 이해됐죠? 그래서 이 세 명이 나오면 나중에 기생들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을 다룬 시조도 등장했다. 아까 제가요, 원래 양반들은, 남자들은 사랑 이야기를 안 한다 그랬잖아. 그치? 근데 한 명이 딱 예외인 놈이 하나가 있어. 임제라는 놈입니다. 임제. 어예요? 네, 어의 이예요. 임제. 어이만 어이제요. 그러니까 제가 어의 이라고요. 임제인데 얘는 뭐 하느냐면 황진이라는 기생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기생 황진이하고 임제하고 원래 둘이 눈이 맞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천눈이요? 에? 천을 맞았다고요? 눈. 눈이 맞았다는 이야기는 둘이 연애를 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임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황진이가 죽은 후에 슬퍼하면서 글을 쓴 게 있죠. 당신 죽었어요? 먼저 죽었어요. 뭐 그냥 술 먹고 놀다 죽었겠죠 뭐. 모르겠어요 왜 좋아하는지는. 다음 조선 후기 보겠습니다. 임병양란 이후 사대부들은 나라를 걱정하는 내용의 시조를 많이 창작하였다. 또한 누가? 평민들이. 시조를 향유하게 되면서 사설 시조가 창작되어 현실의 불합리함을 날카롭게 풍자하고 풍자의 밑줄. 풍자는요 해악에다가 보통 비판이 더해지는 거예요. 우스꽝스러우면서도 병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 우스꽝스러우면서 양반 병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보통의 풍자입니다. 그래서 고달픔은 해악적으로 그려냈다라고 되어 있죠. 해악이라는 건 우스꽝스럽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듯 발생 초기에 주로 사대부 이념을 담던 시조는 발전 과정에서 작가층이 점차 확대되었다. 어떻게? 양반에서 좀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양반들이 이제 고지식한 이 지배층이잖아요. 일을 하고 뭐 하겠어? 집에 가겠어? 재미가 없지. 한잔 해야지. 그래서 어디 가서 한잔해? 기생들이랑 한잔을 해. 그러니까 양반들이 시를 썼는데 기생들이 이제 그거 보고 어때? 슈 족밥인데 나도 써볼까 해서 기생들이 시를 쓰기 시작해. 시조를.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양반들이 향유하다는 게 기생으로 넓어졌죠. 근데 기생이 쓰다 보니까 어때? 이제 아녀자들도 집에 있던 양반의 와이프들도 아니 기생년도 쓰는데 우리도 해가지고 본인들도 써.
그러다가 또 아래에 있는 평민들이 보다 보니까 내용이 별게 없는데 이 개 같은 놈들 하면서 사설시조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네, 그래서 이에 따라 시제 내용도 유교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랑과 이별, 현실 비판, 삶의 고뇌와 시름 등으로 다양해지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됐죠? 방금이 이제 시조의 흐름이었어요. 근데 시조하고 가사하고는 다르거든. 시조는 약간 함축적이야. 막 다 세 줄에 다 때려 박아야 돼, 보통. 근데 가사는 줄의 길이가 제한이 없어. 막 나중에 뭐 일동 장류가 이런 작품을 보면 한 3,200줄짜리 작품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책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행을 갔는데 일본에 여행을 가는데 그 여행 과정을 다 글로 쓴 거야, 노래로. 그것도 시예요? 수능에 나왔어요, 재작년에. 어떻게 그러는 거예요? 시간 다 내는 그러니까 외우는 게 아니죠. 그건 외우는 게 아니라 중략을 시켜놓고 어떤 부분들만 우리한테 시험에 냅니다. 그럼 중력을 얼마나 시켜? 네? 저 봤어요. 봤죠. 봤어요? 어. 봤어요? 뭐라고? 많이 나와. 수능을 봤어요. 생수는 봤겠지. 아니 작년 거. 아, 수능 시험에 나왔다고요. 그럼 알아요? 아니. 나오죠. 선생님 머리 염색하셨어요? 아니요, 왜요? 원래 파란 머리였는데. 자른 거죠.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가사는 이제 줄에 제한이 없습니다. 줄에 제한이 없어요. 근데 아까 시조는 양반부터 해서 양반, 기생, 평민, 여자 막 이렇게 갔다 그랬죠. 똑같아요, 흐름은. 그래서 일단 그냥 보면 되겠습니다. 훨씬 편해요. 고려 말에 발생하여 조선 초기 하나의 문학 양식으로 자리 잡은 국문 시가로 시조와 달리 사음보의 체크. 시조는 아까 어땠어요? 초장, 중장, 종장, 3장, 6구, 45자 이런 거 지켰어야 됐죠. 근데 가사는 그런 걸 지킬 필요 없어요. 사음 보기만 하면 돼요. 횡수에 제한 없이 길게 늘어날 수 있다의 체크. 시가와 산문의 중간 형태의 갈래로 보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네요. 94쪽 보겠습니다. 아 이제 몇 시죠? 42분. 네? 형식상의 특징 보겠습니다. 저 그런 거 마셔야 돼요. 네, 마시고. 형식상의 특징 보겠습니다. 3, 4조, 4, 4조 음수율 사음보의 연속체이다. 필요 없고요. 필요 없대잖아요. 넌 뭐냐? 12 틀고 다니. 아 힘들어. 낙구라고 불리는 마지막 조는 구는 시조의 종장과 형식이 같다. 종장이라고 적어주세요. 마지막 행위 시조의 종장과 형식이 같은 것 또는 3543, 3544, 3543의 밑줄, 3544의 밑줄, 세 글자, 다섯 글자, 네 글자, 세 글자, 세 글자, 다섯 글자, 네 글자, 네 글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전격가사라고 하고요. 전격가사의 체크. 전격은 뭐예요? 야, 문 닫아. 정해져 있다 의미입니다. 정해짐. 그러면 아까도 말했지. 형식이 정해져 있던 거에서 후반으로 갈수록 파괴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변격가사 이것은 시조의 종작 형식에서 벗어났으니까 그냥 세 글자로 시족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안 정해진 거예요? 네, 변형 바뀐 거죠. 그래서 변격가사는 조선 후기에 많이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어요. 정철의 송미인곡 보겠습니다. 개빡세요. 아닌 것 같아요. 싫어요. 아닌 것 같아요. 봅시다. 정철의 밑줄. 정철은요 양반이에요.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반이에요. 선생님 양말 신은 원래 빡세요? 옛날 양반이요? 네. 양말 말고 양반. 양말 신은 원래 빡세요? 조금. 아니 근데 왜 양반은 빼고는 응? 이름이 없어요. 뭐가? 아니면 이름이 없다는 게 아니고 청철. 정철이 양반 안 이름인데. 알려져 있어서 이름이 없는 거예요. 뭔 소리가 아니 까먹었어요. 작자미상? 네? 작자미상? 네. 네? 응? 네. 네. 네? 아니에요. 그 이름 시에 나오는 그 작자미 형이라고 쓰네요. 작작. 아 평민은 원래 이름이 없어. 개똥이 개똥이 철이 뭐 이런 거밖에 없어. 싱글석 같이 돌돌돌. 개똥이도 있어요? 옛날에 그 뭐냐 조선 왕 이름 개똥이었어.
근데 약간 원래 뭐냐면 평민들의 이름을 잘 안 적어줘. 왜요? 천에서. 아, 답은 하나, 천에서. 천에서. 그래서 대부분의 작품 옆에 이름이 있잖아요. 그럼 죄다 양반들입니다. 아까 말했던 3명 여자 빼고요. 그래서 양반 남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양반 남자가 우리가 원래 사랑 이야기 안 한다 그랬잖아. 근데 이거 내용 사랑 이야기거든. 내용이 사랑 이야기야. 그러면 여자를 그리워하는 내용은 아니고 임금을 그리워하는 내용으로 봐야 돼. 그러니까 양반 남자가 사랑 이야기를 했다? 그럼 이 새끼는 빼박 임금에 대한 사랑이에요. 임금이요? 네. 임금이 여자는 무슨 게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잖아. 미친 새끼인가. 이성적으로 좋아한다는 게 아니잖아. 왕으로서의 그래요. 알겠죠? 개인 네. 미친 새끼. 그렇게 다양성을 추가하면 곤란해요. 자 보겠습니다. 저기 가는 저 각시. 아 근데 이 작품은 특이하게 화자가 2명이야. 말하는 사람이 2명이야. 와, 힘들겠다. 저기 가는 저 각시 본드토 하드이고 저기 가는 저 여자를 본 것도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갑녀입니다. 갑이라고 적어주세요. 갑이요? 네. 갑이라는 여자가 을이라는 여자를 본 거야. 저기 가는 저 각시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천상 하늘의 백옥경의 체크 별표. 원래 이 백옥경은요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옥황상제가 거주하는 것이죠. 아 진짜요? 그 달에 사는 데 아니에요? 옥황상제가 머무는 곳입니다. 근데 이건 어디 이야기? 천상계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 실제 작가는 지상계에 사니까 이 옥황상제가 사는 곳이면 지상계에서는 어디에 대한 이야기예요? 대궐에 대한 이야기예요. 궁궐에 대한 이야기. 이 백옥경이 옥황상제가 아니고 옥황상제 여친이에요. 황제가 사는 곳. 옥황상제가 사는 곳. 네. 건물이랑 사랑을 할 수는 없잖아요. 너 왜 이제 무생물이랑도 그렇게 사랑을 하게 만들어? 이름이 너무 백옥경이어서 이름이. 아, 옥경인 줄 알았어? 네. 반성해. 자, 그래서 이 백옥경은 옥황상제가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해석을 할 때에는 임금이 사는 곳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게 좋습니다. 어찌하여 이별하고 라고 했으니까 지금 임금과 이별했어 안 했어? 임금과 이별한 상태죠. 그러니까 관직에서 물러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네, 벼슬을 하다가 빠이빠이 한 상태죠. 해가 다 저문 날에 밤이래요. 눌은 누구를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누구를 보러 가시는가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갑이 끝났습니다. 마음에 먹은 말씀 거기에 을이라고 써볼까요? 이번엔 을녀의 이야기예요. 원래는 더 길어요. 마음에 먹은 말씀 뭐겠어? 보고 싶다는 말을 실컷 살짝 말하려고 하니 눈물이 연달아나니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이 상황은 뭐냐면 꿈에서 임을 본 상태입니다. 정을 못다 하여 목젖차 매어 하니 목이 매어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미쳤어. 오련된 개성 오련된의 밑줄. 오련된은 너네 막 지랄 연병하는 애들 보고 막 가끔 뭐라 그래요? 오두방정 떤다는 이야기 들어봤어요? 그래서 오련된은 미안해요. 거기다 오두방정이라고 적어주세요. 오련된은 오두방정입니다. 뭐가 오두방정이야? 예. 오련된 서영이요. 오단장이야? 아 얘네 못 들었어. 오련된 오돈데요? 오, 아이고. 거기 오련된 써져 있잖아요. 너 도와줘. 선생님 저 얘랑 여기 했어요. 있잖아. 나도 가끔 그렇게 생각해.
와. 오전되니 오두방정 맞다 이런 의미입니다. 방정맞은 개성, 개성의 동그라미. 여기서의 개성은 뭘까요? 맞아요. 정말. 아예 뜻이요 뜻. 개. 얘 계속했어요. 개 들어가는 거 있잖아. 뭘까? 개에서 먹는 거. 개. 계란 오케이. 그래서 개성은 닭소리입니다. 왜 계란 아니에요? 계란 아니에요? 소리. 닭소리요. 소리 넌 계란이 닭의 알이잖니. 계란 소간 아니야? 아 맞네. 진짜 멍멍이 생각한 거 아니지? 얘가 당했어 얘가. 야 개소리했어요. 닭소리에 잠은 어찌 깨었던가? 그래서 아까 위에 뭐였어요? 꿈에서 임을 봤다 그랬죠. 근데 닭이 꼬끼우 하고 쳐 울어서 잠에서 깼대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개성은 인과 화자를 연결시키는 걸 방해하는 존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됐나요? 아이고 허사로다 꿈이었구나. 그러니까 다 헛일이었구나. 이 임이 어디 갔을까? 왜? 꿈에서 깼으니까 이제 아 씨발 이거 꿈이었네. 임이 어디 갔지?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꿈결에 일어나 앉아. 니러는 일어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 왜요? 양반이랑 임금이랑 사귀는 거예요? 아니 꿈에서. 그 만약에 너 꿈에서 엄마 나왔어. 그럼 너 엄마랑 사귀냐? 아니요. 아 임금님이 그러면 그 양반 나온 거예요? 예? 임금이 그냥 넘어가자. 그럼 왕자겠지. 아니 양반이 잠을 잤는데 임금이 보고 싶어서 임금한테 쫓겨나서 지금 임금이 보고 싶은 상태라고. 아 어여쁜 그림자가 날 좇을 뿐이로다. 차라리 되져서 나궐이 되어야지 떨어지는 달빛이 되겠대요. 나궐의 체크. 그래서 임 계신 창 안에 번듯이 비추겠다. 예쁘게 비춰줄 거래. 달이 돼서. 그럼 임금 걱정하고 임금이 뭔가 어둡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지. 아까 우리 정읍사에서도 그랬잖아요. 남편이 무사하게 바래서 달한테 높이 떠가지고 멀리까지 비춰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의 나궐은 화자가 임금을 사랑하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각시님 거기에 갑이라고 써주세요. 갑이 쿠사리 놓습니다. 개소리 다리야 커니와 다른커녕 굳은 비나 되세요. 굳은 비의 체크. 굳은 비가 되라고 하는 거는 좀 더 적극적인 거예요. 왜냐? 비가 와. 그러면 옷에 비가 젖겠지. 그러면 인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잖아. 비가 되면.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아이디어가 음? 멋질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아래 보겠습니다. 내용에 따른 가사의 분류. 은일가사. 은이 숨을 은자입니다. 숨을은. 그래서 일은 예술 이상해요. 이상해요. 이거 계속 웃어요. 괜찮아. 벼슬을 따라 자연 속에서 사는 선비. 이교석. 자연을 예찬하거나 조용하고 편안한 자연 속의 삶에 만족한다. 유배가사. 유배의 밑줄. 유배는 적객이라는 단어 써주세요. 적객. 저의 기억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조나 가사에서 적객의 한숨 이런 적객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 이 친구 쫓겨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배가 그 죄지어서 멀리 간 사람. 예. 6번은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에 대한 이야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지조절개에 대한 이야기. 무죄의 주장. 저 말고 딴 놈이 하는 말 들어보세요. 그 새끼들 다 쓰레기들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행가사. 기행은 이상한 짓거리가 아니에요. 여행할 때 행자고 기는 기록할 기자입니다. 여행을 기록했다. 내방가사. 규방이라고 되어 있네요. 규의 체크. 규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 여자 라고 보시면 돼요. 양반 여자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가사의 변화. 조선 전기. 아까 말했지. 똑같다고 해서 양반이 맨 처음에 향유했고 시간이 갈수록 평민까지 늘어났고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은 평민부터
아니 양반부터 평민으로 넓어졌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민요는 사실상 안 배웁니다 학교에서. 그래서 넘어갈 거예요. 숙제는 96, 97, 98까지입니다. 쌤 여기 아리랑